지금 우리는 기술의 혁신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주제는 바로 메타버스와 암호화폐입니다.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보기 힘들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핵심 구성 요소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상현실. VR은 말 그대로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헤드셋을 쓰고 360도로 둘러보며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기술은 게임뿐만 아니라 가상회의, 교육, 심지어 부동산 투어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가상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할 수도 있죠. 다음은 증강현실입니다. AR은 VR처럼 완전히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디지털 요소를 더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보이는 디지털 오브젝트나 AR 안경을 통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정보를 결합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포켓몬고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지만 이제는 쇼핑, 교육, 심지어 건축 설계에서도 AR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디지털 장부인데 이 기록이 투명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 토지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가상의 땅을 구매한 사람이 블록체인을 통해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같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 세 플랫폼은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각각 고유의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 세계로 사용자가 가상의 부동산을 구매, 개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MANR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가상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죠. 사람들이 직접 자신만의 가상 건물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상 땅에 갤러리를 만들어 NFT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하죠. 기업들 또한 디센트럴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가상 패션쇼를 열거나 가상 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샌드박스는 특히 창작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에요. 이곳에서는 사용자가 게임 아이템, 건축물, 심지어 전체 게임까지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샌드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며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는 NFT로 전환되어 거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만든 가상 건물이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되거나 게임 아이템이 거래될 수 있는 거죠. 샌드박스의 매력은 창작의 자유에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유명 브랜드와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눕독 같은 유명 연예인이 샌드박스에 자신의 가상 저택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레이 투 언 게임으로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어들은 엑시라는 귀여운 디지털 생물을 수집하고 키우고 배틀을 벌이며 이를 통해 SLP라는 토큰을 획득합니다. 이 토큰은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추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게임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는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은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작업하며 놀이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과 같은 가상 공간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아바타를 통해 직접 발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이 이미 메타버스 환경에서 협업 툴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상 회의실, 3D 모델링 공간, 심지어는 제품 디자인 워크숍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현실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채팅이나 화상회의로는 상대방의 표정, 제스처 같은 미묘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가 실제 사용자의 움직임과 표정을 반영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훨씬 풍부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친구와 가상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과 가상 여행을 떠나는 경험도 이제 더 현실에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직업과 작업 환경을 창출하고 있죠. 가령 메타버스 건축가나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 같은 직업이 이미 생겨났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건물을 설계하고 그 건물을 NFT로 판매하거나 디지털 옷을 제작해 아바타가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선보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조업에서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실제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설계부터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죠. 이런 방식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더 안전하고 창의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가상의 콘서트, 패션쇼, 심지어는 스포츠 이벤트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트래비스 스콧의 가상 콘서트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것을 기억하시나요? 누구나 어디에서든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메타버스의 기능에 왜 필수적인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돈을 주고받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타버스가 국경 없는 가상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간 화폐 시스템이 다르고 환율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화폐는 이곳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암호화폐가 필요해집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물품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사용자가 베이에나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가상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샌드박스에서는 SayND 토큰으로 가상 아이템이나 게임 자산을 구매할 수 있죠. 이러한 암호화폐는 메타버스 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가상 아이템, 부동산, 아바타의 옷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계의 특징은 복제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아이템이 원본인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가상 세계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NFT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해당 자산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유명 아티스트가 제작한 가상 미술품이나 한정판 의상이 있다면 이를 NFT로 발행하여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센트럴랜드에서는 NFT로 가상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샌드박스에서는 NFT로 캐릭터와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은 대부분 중앙화된 플랫폼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특정 회사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사용자 활동을 관리하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환경을 지향합니다. 사용자는 암호화폐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샌드 토큰을 가진 사용자가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디센트럴랜드에서 에마나 토큰을 사용해 커뮤니티 내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요. 이런 방식으로 메타버스는 사용자 중심의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즐기는 공간을 넘어 사용자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른바 플레이 투 어느 모델이 대표적인 예죠. 엑시 인피니티 같은 메타버스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아이템이나 암호화폐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 시스템은 암호화폐 없이는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암호화폐는 메타버스 내에서 보상과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동기를 제공합니다.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은 메타버스 안에서 소유권과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 세계가 아니라 실제와 같은 자산 소유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자산이 진짜 내 것임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NFT가 등장합니다. 먼저 NFT는 소유권 증명의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누구의 것인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영구히 보존합니다. 이 말은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구매한 부동산, 아바타의 한정판 의상 또는 미술 작품 같은 자산이 내 소유라는 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상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NFT 형태로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은 위조나 조작이 불가능하고 내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한정판 아이템이나 특정 디지털 자산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NFT는 이런 희소성을 보장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샌드박스에서는 유명 아티스트나 브랜드가 만든 아이템이 NFT로 발행됩니다. 이 아이템은 한정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한정판 아이템은 경매를 통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NFT 덕분에 가능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창작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제작하거나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NFT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서는 사용자가 게임 캐릭터를 NFT로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작자는 NFT가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NFT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NFT를 통해 특정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거나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특정 브랜드가 한정판 NFT를 발행하면 이를 소유한 사람들만 초대받을 수 있는 가상 이벤트를 열거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NFT가 단순히 디지털 자산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몇 가지 암호화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센트럴랜드의 에메이나입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사용자가 가상 토지를 구매하고 개발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에메이나는 이 생태계의 핵심 암호화폐로 디센트럴랜드 내에서 가상 토지를 구매하거나 게임 아이템, 디지털 의류 같은 자산을 거래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에메나는 단순한 게임 코인에 머물지 않고 실제 경매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가상 토지의 가치 상승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들이 디센트럴랜드에서 디지털 쇼룸을 열거나 가상 이벤트를 개최하며 이 코인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샌드박스의 샌드입니다. 샌드박스는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입니다. 샌드는 샌드박스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암호화폐로 플랫폼 내에서 땅을 사고 팔거나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용됩니다.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선두주자로 대형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눕 독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샌드박스에 자신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대규모 유저 유입과 암호화폐 가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플레이 투원 모델의 대표 주자로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AXS는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자가 플랫폼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SLP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고 새로운 엑시 캐릭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개발도상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한 달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사례가 많아 암호화폐와 메타버스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스타 아틀라스는 우주 탐험을 테마로 한 메타버스 게임으로, ATLAS는 게임 내 거래와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고, 포리스는 플랫폼의 거버넌스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우주선을 구매하거나 팀을 조직해 미션을 수행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고도화된 그래픽과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을 결합해 사용자가 몰입감 넘치는 가상 경험을 즐기면서 동시에 암호화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타 아틀라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우주 테마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트라는 게임 퍼블리싱과 콘텐츠 유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게임 개발자와 유저를 직접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UOS는 울트라 생태계 내에서 거래와 보상을 위한 핵심 암호화폐입니다. 이 플랫폼은 게임 개발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유저가 자신의 콘텐츠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며 전통적인 게임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상이 큰 만큼 그만한 위험도 따릅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기술과 사용자 기반의 확장이 핵심인데, 많은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인기 있었던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메타버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 또한 큰 문제입니다. NFT와 같은 자산은 매우 유동적이며 심리적 요인에 의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천 달러에 거래되던 NFT가 내일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상 토지나 아이템은 현실 세계의 부동산과 달리 물리적 자산이 아니므로 완전히 디지털 환경에 의존합니다.
플랫폼이 실패하면 그 안에 있는 자산도 가치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위험은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어떻게 이를 규제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 자산 소유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고성능 컴퓨터와 VR 기기를 요구하며 사용자 경험은 아직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5G, 6G 기술 덕분에 누구나 메타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겁고 비싼 VR 기기 대신 경량의 AR 안경이나 심지어 뇌파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의 메타버스는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상호작용해야 하는 구조지만 미래에는 AI가 이를 도와 더욱 몰입감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AI가 그에 맞는 가상 세계를 즉석에서 설계해주는 시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죠. 하지만 메타버스가 발전하면 단순히 줌 미팅을 하는 것을 넘어 가상 오피스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동료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뉴욕에 있고 동료는 도쿄에 있다 하더라도 가상 공간에서는 모두가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를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상 공간에서의 업무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 부동산 중개인, 아바타 디자이너, 메타버스 건축가 같은 직업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VR을 활용한 실험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교육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서를 읽는 대신 가상 공간에서 역사를 직접 체험하거나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을 진행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으로 가서 그 당시의 사회를 직접 탐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생생하고 기억에 남을까요? 교육의 기회가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도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세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것은 교육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식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활동에 익숙해졌죠. 메타버스는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문자나 음성으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 가상 공간에서 친구를 만나고 함께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메타버스 콘서트와 같은 경험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가상 아바타로 공연을 하고 팬들은 세계 어디서든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앞으로는 이런 경험이 더욱 일반화될 것입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결혼식이나 가상 공간에서의 가족 모임 같은 개인적인 행사도 가능해질 겁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규제와 보안 문제입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상 자산의 소유권, 그리고 디지털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가상 현실에 몰입한 나머지 현실 세계와 단절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메타버스의 접근성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나 빠른 인터넷이 필요한 만큼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접근 방식도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단순히 계정을 만드는 것,
이상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가상 아바타를 통해 우리의 외모, 행동 패턴, 대화 내용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 기기들이 우리의 위치 정보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겠죠. 이런 데이터가 해킹당하거나 악용된다면 현실 세계에서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상자산인 NFT나 암호화폐는 이미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죠. 메타버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출하지만 이 경제를 보호할 보안 체계가 없다면 사용자들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현재 메타버스를 둘러싼 규제는 국가별로 제각각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런 규제의 불일치는 메타버스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메타버스는 국경을 초월한 공간인 만큼 한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가 다른 국가의 법률로 다뤄질 수 없습니다. 한 사용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사기를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간주해야 할까요? 이런 모호한 상황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 문제도 부각됩니다. 특정 플랫폼이 어떤 콘텐츠를 허용하고 어떤 것을 금지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중립성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정치적, 문화적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VR 기기나 빠른 인터넷 환경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메타버스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타버스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면 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메타버스는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용자는 게임이나 가상 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해 현실과의 연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소셜 경험이 현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대체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불평등이나 차별이 현실 세계로 이어질 경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경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연산 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려면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회의실에서 고화질 영상 대신 가상 현실 속에서 실제 크기의 아바타로 동료들과 대화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형 학습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메타버스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의 메타버스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이나 플랫폼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어 탈중앙화된 메타버스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특정 플랫폼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과 콘텐츠를 창조하며 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메타버스와 암호화폐가 가져올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우리 모두가 메타버스의 발전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창조자이자 혁신가로서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